노후 준비라는 키워드 언급은 점점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20,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은 노후 준비가 된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그러니까 나의 노후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원래는 노년의 경제력, 경제생활 이런 거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든다 했잖아요. 네네네.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 생각해봤더니 막 효도와 확실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효도와 자산. 자산이 있어야지 노년에 효도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효도 계약서니 맞아요. 건물을 줄 테니 한 달에 한 번 벌어와라.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먼 나라 그쵸. 얘기예요. 저런 효도 계약서 이런 것도 있는 사람들의 문화니까. 그쵸, 건물이 있는 사람이니까 애초에. 근데 뭐 건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노년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제부터 잘못된 걸 수 있죠. 효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게 돈이 선행된다? 이것도 웃긴 얘기긴 하죠. 그러게요. 사실. 그 관계를 위해 돈을 써야 된다. 그런 게 좀. 이런 게 뉴스나 미디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가게 됐던 것 같고, 저희 데이터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노후 준비라는 키워드를 어떤 연령대에서 제일 많이 말을 했나.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는 키워드 언급은 점점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크게 많이 말하기 시작한 연령대가 30대 그리고 20대예요. 이게 이분들이 20,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은 노후 준비가 된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그러니까 나의 노후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노후 준비도 좀 되게 타자화돼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네, 막상 이제 노년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게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원을 바쳐야 될까 봐 내가 스스로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근데 그 걱정을 한다는 것은 나를 챙겨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이슈들 많이 보잖아요. 국민연금 뭐 고갈된다, 부양하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진다, 고령화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실제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맞는데, 그 얘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약간 가치관적으로 이 세대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현재의 시각,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좀 있다. 현재 사회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노인을 생산이 불가능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몇 개 없대요. 부양의 대상, 수혜의 대상, 이 정도.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상상력이 진짜 협소하다, 맞아요. 한정적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 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시간, 돈, 기력 이런 요소들을 이거 이제 재밌어. 연령별로 이렇게 맞아요. 해놓은 건데, 성인은 시간은 없고 돈과 기력은 있고 생산 인구니까, 어린이는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고 기력은 많고, 나이가 드신 분은 시간 많고 돈 많고 기력은 없다, 이런 밈인데, 이거 봐도 내가 늙었을 때는 돈이 이렇게 이 포션만큼 차 있을까? 그러게. 왜 돈이 풀록 차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협소하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늙으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 성인은 그러니까 성인 중에서 시간도 많고 돈 많은 대상을 저희가 시기 질투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상상에 넘어가는 존재들이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밈으로서 좀 표현을 좀 끌어낸 거지만 좀 협소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지표다. 맞아요. 다양성의 관점에서 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력이 없는 성인들은 성인이 아닌 건가? 좀 건강하지 못한 성인들은 성인이 아니게 되는 노약자 맞잖아요. 그쵸. 그거잖아요. 이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정책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떤 상상력이 더 필요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좁게 상상돼 버리면은 그 안에 몰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께서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야겠다. 내가 경제적으로든 뭐 아픔이든 힘든 상태에 있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어떤 뭐 요양시설에든 어디든 들어가게 돼서 내가 진짜 그런 존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걸 점점 꺼려 한다라고 하잖아요. 어쩌면은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는 그 틀이 저희의 좀 작은 상상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답답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보면은 기존에는 다 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싹 다 이게 다 돈인데? 돈이 많아야 돼, 노년에는. 네. 이런 게 굉장히 그냥 디폴트로 깔려있는 느낌? 그쵸. 저희 데이터 뽑아본 것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돈, 나이 나눈 거. 돈이라는 게 진짜 전 세대에 걸쳐서 그쵸. 탑5 안에 들 만큼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떨어지긴 해요. 저는 그게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값이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정년기. 예, 그쵸. 근데 그 나이값의 핵심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뭐 하기 전에 저 이 나이에 괜찮은가요? 뭐 제 나이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중심에는 제 나이에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이 정도도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사고가 되게 많이 깔려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봤을 때도 그런 기대, 나이값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기대,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 그런 밈도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런 거. 물론 이제 웃고 얘기하자면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한편으로는 나이 들수록 어떠해야 한다라는 좀 문화적인 강박을 좀 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뭔가 이런 기존의 시각들을 보면 노년의 경제력은 축적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실상을 보면 노년에도 생업을 하시는 분이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 60대 됐을 때 이만큼은 다 모아놨어. 이런 사람이 뭐 있기야 있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죠. 네, 그리고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그쵸, 모르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는 뭐가 있나, 진짜 그 나이 때 퇴직을 하건 뭘 다시 새로운 일을 하건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노인 일자리 막 이런 거 막 쳐봤거든요. 진짜 한정적이에요. 뭐 주방 보조, 요양 보호사, 아니면 경비원, 기사. 택시. 예. 택시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자본이 어느 정도 또 있어야겠죠. 맞아요. 보호사 이런 것도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그런 거 아니면 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그리고 훨씬 이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상 뭐 정부 일자리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도 그 안에서도 차별받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일자리에서도 티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해서 일자리를 갔는데 건물 관리인 자격증 가지고 뭐 전기 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어깨 탑이고 정말 좋은, 약간 많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명으로. 그래서 좋은 거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사실 이 환경이 조금 서글픈 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도 이제 50대 넘어가셨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어르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면 그 어르신이 또 어르신이 돼서 다음 어르신이 또 돌봐야 되고 계속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식만으로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거든요. 저희가 인구 피라미드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데도 네, 인구 계속 피라미드라고 피라미드가 마치 하죠. 디폴트인 것처럼 그 종류 언어가 부족한 것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 유형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아닌데 이미. 그렇죠. 이미 이렇게 됐죠. 이미 저희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듦이라는 주제로 이 산업이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해서, 사실은 이거 일자리를 돕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비스들이 요즘 많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외에도 이제 그들이 주체가 되는 브랜드나 산업 이런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쵸. 뭐 대표적인 걸로 케어닥 같은 게 있겠죠. 돌봄에 대한 영역을 쉽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 이외에도 노년의 삶, 그리고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에 연관된 단체들이나 이런 연구소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어쩌면 잘 몰랐던 것들. 그리고 좋은 게 이 나이듦 연구소는 진짜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글을 쓰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라 이제 좀 더 타자화되지 않고
진짜 상황을 맞이한 당사자들의 얘기를 더 잘 들을 그러게요. 수 있어서 나이든 연구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에세이 같은 것도 한번 봤거든요. 쓰신 거. 네. 근데 이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확실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 쓰신 분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신데 영화 인턴 이런 거는 다 허상일 뿐이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그럴 환경이 네. 정말 잘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문화적 인식이 좀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좀 나이 드신 인턴을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나이든 연구소 이외에도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브랜드가 시니어 마켓. 맞아요. 이거 진짜. 신이어 마켓. 네, 정말 뭔가 멋있고 재밌는 브랜드더라고요. 네. 슬로건 자체가 좋아요. 이게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해보자. 이분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방식들, 우리가 사회가 지금까지는 노인에게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좀 우리가 새롭게 상상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슬로건 중에 그게 있었어요. 우린 수정은 없다. 저 이거 정말 멋있었거든요. 맥락이 그거였잖아요. 이제 뭐 같이 콜라보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네네. 굿즈를 내거나 제품을 낼 때 할머니 분들이 쓰신 글자나 그림 같은 거에 절대 수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틀린 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시대에 했던 어떤 문화 혹은 뭐 그분들의 가지고 있던 가치관, 지식 이런 걸 존중한다. 이런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투명한 그래서 부분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게가 아니라 시혜적인 게 아니야. 직원으로서 대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크리에이터들이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저작권이나 뭐 이런 노동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도 상세히 보여주고 이런 게 미래의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죠. 어쩌면 앞서서신 걸 수도 있어요. 업의 종류라기보다는 업을 대하는 태도가 미래의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기서 전 되게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같이 일하시는 크리에이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일하는 날 전날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너무 기대돼가지고 네. 이런 게 일 아닌가? 내 노년의 일은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네. 사회적으로 기업이 정한 퇴직 네. 연령에 맞춰서 저희 인생을 고려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상상력이 없어요. 뭔가 앞으로 노년에는 그냥 돈이 있다면 여행 다니고 손주들 그쵸. 보면서 살겠지. 그러니까 이 전형화된 몇 개의 안들 안에서만 사고 이런 기업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 은퇴 후에도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박막래 할머니 보고 진짜 젊게 사세요. 멋있게 사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분들한테. 그러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젊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젊은 사람들, 좀 어린 사람들도 자기가 설레하는 일 찾기 어렵잖아요. 저희도 어렵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설레는 일을 찾는 게 그게 말이 돼? 저희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건데 아마 모든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난 젊게 살고 싶어 라는 욕구는 다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래서 젊게 사는 게 진짜 뭘까 해서 저희가 연관 데이터 뽑아봤잖아요. 일단 이런 단어가 있어요. 쉬운 일 아니다, 잘하다, 필요하다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서술어. 이런 거는 진짜 사람들이 노력하고 얻어야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도적인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정직하고 뭐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당연히 건강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주목했던 거는 사실 건강은 노화에 의한 어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태도, 노력 이런 거는 되게 마인드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쉬운 일 아니다. 그거 굉장히 재밌는 네, 진짜 키워드 재밌었어요,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냥 관성대로 살고 놓아버리면은 그때 이제 늙는 거죠. 제가 이 젊게 사는 게 누군가 보이스 좀 찾아봤었을 때 하하씨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최근 아니고 한 1년, 2년쯤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시작하시면서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좀 어려우시잖아요. 나이가 좀 아무래도 저희보단 있으시고 늦게 게임을 배우시는 게 쉽진 않은데 내가 이 공약을 못 지키면 뭔가 하겠다, 삭발하겠다 이런 거 다 지키시고 근데 이게 단순히 게임을 배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배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뭐 말이나 방송도 이제 유튜브로 옮겨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하고 계실 때 그런 마인드를 보고 태도를 보고 되게 젊게 산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김칠두 할아버지 모델 나오시는 인간극장을 봤어요. 거기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모델 오디션을 막 보러 다니시는데 그 오디션들 보면 다 진짜 막 18살, 20살 이런 그러네. 분들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똑같이 오디션 보시러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그런 오디션은 항상 보던 애들을 본대요. 그래서 서로 아는 거예요. 아, 너 잘 지냈어?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저는 와 멋있다 했던 게 젊은 그분이 와서 아, 할아버지 저 뭐 머리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아, 나 다 봤어. 너 SNS로 다 보고 있지 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현애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그 집단, 그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저보다 익숙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익숙할 않다라는 수도 게 있어요. 저희의 이제 그런가? 편견일 수도. 그러게요. 더 나아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일 자체를. 재밌었던 게 제가 그냥 노년의 일 막 이런 걸 검색을 너무 했거든요. 재밌어요. 네. 하나는 늙어서도 내 것이 있어야, 하나는 젊어서 20년, 늙어서 20년 일하는 노동민국. 아,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요. 일을 보는 태도와 시각이 정말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늙어서도 20년 일하는 노동민국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사회적으로 딱 한정지어서 생각했던 노인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들 안에서 골라서 내가 억지로 일을 해야 돼라는 상황밖에 상상이 안 가고 위에 거는 아까 시니어 마켓 같은 그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둘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얼마를 벌겠어 이거와는 다른 기준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닌. 네, 그러니까 돈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어차피 그 사회에서 주는 공공 일자리나 이런 거 해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조금 더 내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뭐 새로운 걸 찾는 게 훨씬 나의 효용성,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든 생각이 지금부터 내 늙어서의 일자리를 만들어 놔야겠다 라는 생각. 근데 뭐 그게 엄청난 사업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늙어서도 그림 그릴래 하면은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 정도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늙어서도 내 것이 있는 삶일 것 같아요. 사실 요새 파이어족 얘기 한동안 꽤 있었잖아요. 그 말이 되면 저는 빨리 은퇴하고 이제 뭐 노년의 삶은 그냥 좀 즐겁게 지내야지 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방금까지 했던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귀여운 할아버지가 돼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것도 또 재밌는 일일 것 같고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게 그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나이 들고 늙고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유니크함을 만들어가는 그 기간이라고 보고 그 후에 당도했을 때 내가 나이 들었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걸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아, 내가 그걸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앞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감을 많이 주셨던 시니어 마켓 심연보 대표님 초대해서 미래 노년 일자리 이런 거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